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그 납세 절차에 부가징수를 배우는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 납부할 때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내. 뒤에 문 닫으시고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자, 우리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고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 개시 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근데 외국에 주소를 뒀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취득세. 요 신고 납부 기한, 자,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이고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외국에 상속인이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고. 근데 다만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 중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되는데, 의무위반에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자, 법정 신고기한 내, 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부정한,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무신고했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원래, 자,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그럼 과소 신고분색이 몇 프로? 10%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요? 0.03%. 만분의 3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역시 하는데, 등록면허세도 이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합니까?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즉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등록면허세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자, 뭐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자, 등록면허세도 예외적으로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역시 등록면허세도 일반 가산세, 취득세랑 똑같이 적용돼요. 근데 다만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예요?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는데 취득세는 있습니다. 또,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우리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제 비교해서 또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문제에서 여러분 보세요. 27회 시험 같으면 몇 년 전과 함께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27회 시험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뭐 그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이제 내년에는 뭐 등록면허세만의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묶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문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3번까지는 취득세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문제로 묶어서 나왔는데, 그리고 4번하고 5번 지문이 자, 등록면허세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가 취득세 세 문제 출제했고요.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답 지문은 당연히 어디 정답을 배치시켜 놓겠습니까, 여러분?
예? 4번 아니면 5번이지. 등록면허세도 한 문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데 한 문제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세 문제 나왔고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문제가 나올 땐 당연히 정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등록면허세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1, 2, 3번은 볼 필요 없고 4번부터 5번부터 일단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4번, 5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등록면허세.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이 출제한다고 생각했을 때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거마저도 취득세에서 정답을 배치해 놓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을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제끼고 4번, 5번 중에서 등록면허세 2개 중에 하나 골랐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5번인가에 정답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항상 같이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취득세는 자, 과세 주체가 특광도입니다. 그죠? 특별시황시도.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과세권자는 구도, 도구고. 그 다음에 둘 다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근데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지. 나머지 이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측정되니까. 자, 이런 거 했었죠? 제가 한식부패 얘기해 드렸는데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지자체.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밥을 안 먹었는데 한식부페 제가 가서 밥값 냈어요. 선불로. 자, 밥 먹으려는데 밥통 열었더니 밥이 없어. 그래서 나올 때 밥 먹고 나올 때 돌려받아야지 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납부했는데 등기를 못했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지 여러분들. 자, 밥을 못 먹었는데. 자, 근데 자, 매매를 했어요. 등기, 자, 됐어요. 절차 정당하게. 근데 등록면허세 이미 납부했어요. 자, 등기도 됐고. 근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자, 등기가 말소되는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밥을 먹었죠? 오곡밥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사곡밥이라고 해서 밥값 낸 거 돌려달라고 그러면 돼야 한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있으면 밥 먹었으니까 안 돌려주고 절차만 정당하다 그러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었으면 등기 없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받고요. 환부해주고. 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종가세, 정률세율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예? 근데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종량세고 그 다음에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고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고개를 들고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여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자 과세 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그러나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죠. 시가 표준 1억짜리인데 7천만 원에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하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 여기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이 됐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해요? 아니면 변경된 가액으로 해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뭐, 자세히 이번에는 뭐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둘 다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죠? 몇 프로 세율로 중과세하느냐는 아직 안 배웠어요. 취득세는 사실성산을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실성산이냐?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 근데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급락장 이런 거 등기등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이 정됩니다.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 면세점이니까 과세 안 해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소액징수면제 규정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없습니다. 취득세도 없어요. 적용되지 않고.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유세이기 때문에 등기등록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세 또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습니까?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6,000원 받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래서 뭐 세액 계산했더니 부동산 등기할 때 5,400원 계산됐다. 얼마나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원칙 60일 내 신고납부 증여 포함해서 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 시속한 달 말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안 됩니다. 원칙. 예외가 있지만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혹시 신고 의제 같은 거 배웠나요? 저를 보세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신고한 것을 봐서 이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배웠어요? 네, 이게 신고 의제라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게 결론적인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세에 올 때 영수증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영수증을 안 갖고 오면 등록관세에서 첨부 서면 분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의제 봐가서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강의했나요 이거 제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어디 나오는 거냐면 304페이지 그 보통징수. 자, 거기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징수되는데 그 보통징수 옆에 그 신고의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표시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자, 이때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었냐? 2번씩이나 최근에.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자, 신고불성실 신고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용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절 보세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도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되냐?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등록면허세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도 비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결정 시 어떤 걸 과세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것은 건당 자 세율 얼마? 6,000원 정도 됩니다. 건수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6,000원으로 세율이 6,000원 적용되니까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받습니다.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등록면허세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등록에 제외예요. 어디서 갔으니까? 취득세로.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사이에 잘나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졸려 죽겠어요 지금 오늘. 자, 어제 한 학원이 합격자 모임도 제대로 요새 수업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합격자 모임 다 끝났는데 한 곳이 어제 갑자기 합격자 모임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만 없었으면 끝까지 새벽까지 제가 있을 건데 원래 새벽까지 있어주거든요. 근데 새벽까지 있을 건데 오늘 수업 때문에 어제 밤 12시까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1시 50분까지만 같이 놀다가 왔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놀았는데 그 해마다 틀린 것 같아요. 합격자 모임 가면. 그 똑같은 학원이 어제 제가 간 학원이 26회 때는 진짜 합격생들 그러니까 합격자 명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한두 명인가 빼고 다 와가지고 노는 것도 그냥 막 밤 12시, 1시까지는 뭐 그냥 거의 뭐 광란에 뭐 밤을 보내고 거의 대부분 안 가고 막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래 1시인가 거의 돼서야 이제 거의 다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또 저 3차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새벽까지 술 먹고 그랬거든요. 또 연합 명 남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어제 똑같은 곳인데도 어제 보니까 합격생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합격자 모임에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나와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시원찮아 노는 게. 아유 진짜 어떤 주부 수강생들 대부분 또 대부분들은 술도 잘 안 먹고 2차 갔는데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 노래 막 부르라고 하니까 겨우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 정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려고 뭐하라. 아이고 공부 1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그런 거 그날 와가지고 다 풀고 가야지. 아유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원인데도 분위기가 해마다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어제 합격자 모임에서 그래도 좀 술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좀 먹고 뭐 어쩌고 그랬더니 오늘도 우리 동강 수강생이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는 글도 남기고 그랬었는데 오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오늘도 역시 졸립네. 오늘도 어제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그리고 참 복습 안 한 게 있네요. 잠깐 봅니다. 더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묶어서 나오면 또 혹시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는 등록면허세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 문제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눈치를 채야지, 여러분. 눈치를 채야지.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저를 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그래서 모든 토지인데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건축물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와 사실은 범위가 같아요. 지금 취득세 대상 건축물 범위를 자세히 안 배웠는데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면 자세히 1월달부터 이제 배워요. 근데 그 취득세 대상이 되는 그 건축물과 범위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가니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 포함하겠습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하겠냐고요.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질과세는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허가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재산세가 되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통합해서 과세할 때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해서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는 말은 그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상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보면 상가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 따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공시가격 평가해서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항상 상가는 따로따로 주택은 항상 하나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깊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자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합니다. 사실상으로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재산세 주택분에는 별장도 포함하고요.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다시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납기계실 아니에요.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고 그랬죠? 원칙은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1년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대장상의 소유자 아닙니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배웠습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27회 시험에서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 자, 지문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OX. X입니다. 힌트를 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니고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자 원래는 과세기준 6월 1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과세기준 6월 1일로부터 자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이런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5월 30일 잔금을 치러서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의리네 매수인 의리 납세의무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던 거였어요. 제가. 근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몰라.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작년에 사용자로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재벌 구분된 재산 신탁재산이요. 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예?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위탁자에다가 누구로 바꿨다?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등기등록 명의와 신탁하게 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죠. 그 수탁자 그래서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실질 권리자인 위탁자에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탁자가 자기 재산 다 빼돌려놓고서 나 배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여러분 요거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뭐 등등이 더 있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자 그다음에 오늘 교재 306페이지로 갑니다. 306페이지.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하고 목 운동부터. 아이고. 네.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네.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우리 저기는 오늘 처음 왔나요? 네. 공부는 지난주 거만 못 듣고 어쩐지 그래 좋습니다. 빨리 보충하고 넘어가야지. 안 하고 하면은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합격자 모임 어제 갔었는데 이런 수강생도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합격자 모임에 제가 강의했던 그 학원에 남녀 수강생이 올해 2016년도 이제 강의실에 공부하면서 작년에 사실은 재수생들이에요. 어떤 남자 수강생이 있고 여자 수강생이 있는데 재수생입니다. 작년에 좀 아깝게 떨어졌어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인간들 하여튼 붙어 다니더니 어떻게 되냐. 30대 수강생들인데 기혼이고 미혼이고 자 학원에서 만나서 짝이 됐어요. 뭔가 주변에 잘 모르는 수강생들이 의심을 하고 둘 사이를 막 그냥 이상하게 보고 쑥덕거리고 하여튼 말들이 많아. 하여튼 그냥 그런 남녀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짝이고 그래요. 둘이. 제가 알아요. 근데 둘이가 내가 굉장히 진짜 좀 이뻐 보이는데 하여튼 근데 이 둘 다 중에 키도 크고 막 그래요. 그냥 호텔 근무했어가지고 아주 그냥 늘씬해요. 남자 수강생. 근데 올해 시험 끝나는 오늘 했는데 합격자 모임에 요 남자만 왔어요. 그리고 얘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얘기는 들은 게 있었는데 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떨어졌냐? 이거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1차 과목은 60점을 가답안에 의해서 맞췄을 때 60점을 맞았대요. 1차는. 자, 그런데 2차는 넉넉하게 70점대 후반대로 넉넉하게 2차는 점수가 한참 많이 남고요. 굉장히 잘했어요. 2차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래 딱점이니까 그래도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합격했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즐겁게 놀았는데 합격자 발표 날 있죠? 다른 사람은 Q&A다 연락이 왔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쫓아가서 자기 답안지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열람하자 그래서 봤더니 1차에서 있죠? 딱점을 합격한 줄 알았더니 세 문제가 공란으로 비어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문제 풀면서 자기 문제지에는 체크를 했는데 옮기질 못한 거예요. 옮기질 못한 거죠. 그럼 빼먹고 어떻게 하냐면 안 옮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 문제가 옮겨지지 않고 공란으로 비어 있어가지고 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딱점으로 1차 합격한 줄 알았는데 2차는 점수가 많이 남았는데요. 세법 할 때 딱 보면 알거든요. 공부 이미 재수했었고 이미 둘 다 했었는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더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연락을 해봤냐 그랬더니 봤냐 그랬더니 굉장히 울고불고 막 좀 했겠지 그랬을 때 울고불고 했다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전화만 한번 어떻게 그냥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자 굉장히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내가 지난주에 얘기드렸죠. 반대로 두 문제 부족해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Q&A에서 합격 문자 와가지고 그냥 신나 기쁜 두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합격한 줄 알고 동네방네 다 얘기해놨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게 무슨 적이냐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안 좋을 거야 아마. 내가 아직까지 언제 한번 이제 12월 말쯤에 한번 요 수강생 한번 학원 원장님 통해 가지고 연락 한번 해야지. 문자 메시지로도 한번 보내 힘내라고. 자,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어쩌리라고는 제가 이 심정은 여러분들이 이 심정이 어떨지는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좀 안 좋겠구나만 생각하지.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이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픔이 얼마나 이게 아픈지 쪽팔리고 얼마나 아프고 자기 별의별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픈지는 제가 잘 알죠.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수강생 아무개한테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제 카페에 루비님인가? 하여튼 이번에 합격했는데 글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담쟁이라고 도종환 시인. 제가 이 시를 원래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자, 담쟁이라고 제목이 담쟁이 넝쿨 아시죠, 여러분들? 벽 타고 올라가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좋죠, 여러분들? 하여튼 꾸준히 담쟁이 농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혹시 뭐 이 가운데 동강수강생들 중에도 다시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도 있고 다시 공부하는 분들도 꽤 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담쟁이가 여러분 그 엄청나게 높은 그 닭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씩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묵묵히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담쟁이처럼 반드시 시험 그 벽을 넘고 여러분들이 오르시기 바라고. 하여튼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딴 거 없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뭐 대충 한두 달 공부해 가지고서 될 것도 아니고 한두 달 공부해봤자 제가 다 알려주지도 않고 강의도 계속 1, 2, 3, 4, 5, 6 쭉 단계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처럼 그렇게 벽을 넘기를 바랍니다. 자, 요 담쟁이라는 시를 또 한번 우리 저기한테 들려주고 힘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여러분 봅니다. 306페이지를 보시고 306페이지 토지 구분입니다. 토지 구분.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서 토지 구분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거 안 배웁니다. 자, 다만 대충 제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토지용 구분은 재산세에서도 독립한 문제로 토지용을 구분해보라고 묻는 문제가 독립한 문제에도 나오고 또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또 재산세 또 다른 내용들 또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문제 풀 때는 특히 이 토지용 구분을 못하면 종부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반드시 종부세 과세상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 토지용 구분은 중요합니다. 재산세 다른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보면 돼요. 뭐 재산세 납기 같은 거, 뭐 징수하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보면 되는데 다만 다른 거는 자꾸 보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나중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깊게 좀씩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5, 6월까지 해가지고 이 토중 구분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중 구분이 좀 어렵고 이 부분만 재산세는 고비를 넘기면 뭐 나머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토중 구분은 자세히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차근차근 이번 순환에서는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다 지우고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토지인데 여기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는요, 여러분,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바탕에 토지 공개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국계법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효율성이 있게 토지를 이용해라.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에서 토지는 효율성이 있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손만대 잘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 자, 지적공부상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자,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동일한 시군 구간화 구역 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 1000평, 또 을이라는 사람은 공장 농지 1000평, 병이라는 사람은 나대지 1000평 갖고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용을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자, 나대지. 자, 그 다음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잡종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다 배워요. 자, 그래서 지적법에서 잡종지가 뭐냐,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어쩌고 해서 배웁니다. 어떤 간에 이런 것들, 또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 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토지 이용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생산 관련 토지 대표적인 이용 모습은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 임야에다가는 특별히 꽃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임야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근데 제가 여기 꽃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볼 건데,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보호할 필요성 있는 일정한 공익 목적의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낮은 저율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 공장. 우리 농지나 목장, 공장용지, 자, 이런 것들은 생산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고, 그래서 낮은 얘네들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용지는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조금 높은 0.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웃다튼 간에 얘네들은, 자,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잘 보세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따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의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그러니까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잘 보세요.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같은 얘네들 상가 토지 같은 것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얘네들 같은 유형들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합산한다는 것은 얘네들끼리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모아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얘네들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같은 유형들끼리 나대지, 잡종지 이런 같은 유형들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자, 어떤 게 대표적인 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들은 사치성 재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취득세에서, 자,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 얘네들은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했는데 재산세에서도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얘네들은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역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눕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근데 뭐하뭐로 또 나누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고율 분리대상과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로 이용 모습에 따라 구분해서 토지입은 재산세 부과합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를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합산인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이제 기본서에 쫙 나와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쉽도록 제가 다 정리해드립니다. 자, 웃다 튼간에 지금은 분리대상 토지가 뭐고 별도합산이 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뭔지만 이해합니다. 자, 먼저 분리대상 토지, 어떤 게 분리대상 토지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또 공장용지 같은 것들이 원칙적으로 분리대상입니다. 저율분리.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나 등등 이런 것들.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합산에 분리대상이나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지적법 배웠나요, 여러분들? 지적법 배웠어요? 지적법에 보면 여러분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하는 법률, 예, 줄여서 지적법 흔히 이 통칭 지적법에 28개 토지 지목이 있다는 거 배웠나요? 28개 토지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28번 잡종지잖아요. 안 배우나요? 그래서 토지 지목 고르는데 지목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뭘 찍어?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그죠? 그런 것처럼 분리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그렇습니다. 또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사치성산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높은 세율을 정해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 세율은 대개 어떠냐면요. 이번에 사실은 재산세 문제 27회 지난 27회 문제에서요. 사실은 이거 알고 있는지 또 평상시 기초율이니까 수업에 그러니까 평상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율이 이제 재산세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27회 시험에서 재산세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세율 문제가요. 결국은 이거예요.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율이 가장 낮은 걸 물어봤는데 평상시 제가 이거 하면서 보세요. 세율이 되게 저율분리가 제일 낮고요. 별도가 저율분리상 토지보다는 높고 별도합산상 토지보다는 일반적으로 종합합산상 토지가 세율이 높고요. 종합합산보다는 고율분리상 토지가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그리고 또 세율 또 잘 외울수록 나중에 막 다 도와드려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하면서 막 외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이렇게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세율, 재산세, 표준세율 제일 낮은 거 골라라. 어디서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골랐어야지. 그 중에서도 나중에 배워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하면서 분리상토지 세율을 외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게 어떤 거예요? 007% 저율상토지가 제일 낮아요. 이건 맨날 저한테 배운 분들은 007 빵이 4 비례세율, 007% 저율상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수십 번씩 계속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 세율이 제일 낮은 걸 골라라 그러면 아니 눈치껏 딱 보면은 눈치껏 딱 보면은 시험 지문에 과세 표준이 얼마인 종합합산상 토지, 또 2번이 과세 표준 얼마인 별도합산상 토지, 3번이 과세 표준 얼마인 분리대상 목장용지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얼마인 분리대상 공장용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상 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세율 제일 낮은 건 당연히 어디서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분리상 토지가 저율분리가 제일 낮은 거고 이 중에서도 007빵에 사니까 당연히 공장하고 목장이 나왔으니까 뭘 골라야 돼? 목장, 007% 저율분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다. 이거는 수없이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 강의 동강 듣고 있는 우리
작년에 안타깝게 또 떨어진 또 수강생 계시다면 제가 맨날 우려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어디서 골랐어야 돼? 분리상 토지 뭐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상 토지 나오고 목장 나오고 공장용지 나왔으면 어디서 골라야 돼? 분리상 토지 중에서도 목장을 골랐어야지.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이런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언제 그러니까 안 배운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진짜 그냥 자 맨날 자 이 그림은 제가 요 그림은 1월 달 그러니까 11월 10일 입문 과정하고 1, 2월 과정에서만 이렇게 자세히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3월 달까지도 살짝 드리는 것 같으네요. 좀 설명을 줄여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배워 나가요. 이제 다음 수능부터. 근데 오늘은 요까지만 봅니다. 하여튼 세율은 저율분리보다는 별도가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가 높습니다. 세율은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토지를 이렇게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눈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눌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가셔야 한다? 저율분리.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원칙적으로 구분한다? 별도합산.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대상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알고 자 분리 대상 토지가 뭐고 별도가 뭔지 요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306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토지 구분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저율분리 대상과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토지용구 문제를 구분하는지를 이제 미리 좀 배경적인 걸 좀 뭔가를 알려드리고 이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이런 거 자세한 거 전혀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제가 적어드린 요 내용으로만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합합산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종합합산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 건축물 속 토지는 별도합산이다. 이런 식으로만 제가 나눠드린 이런 식으로만 딱 머릿속에 토지용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6페이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오늘은 그냥 일단 첫 시간 토지용 구분만 일단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부터 해가지고 재산세 나머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쉬겠습니다, 여러분.